4시 여러분의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이 목요일 외국인의 매수세와 함께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2250대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전각 후 약의 장세가 펼쳐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덧 지수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기회의 장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주식 해결사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은 오늘 꼭 저희와 함께 여러분 계좌의 답을 찾아보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지금 바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02786-1022 또는 1073 전화 2대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여러분 계좌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주식 해결사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부터 먼저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궁금하신 종목들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보너스 상담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 번째 고민 UST입니다. 매수 가격 6,000원에 비중 20%인데요. 어제부터 이분은 참 답답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매수하신 지 기간이 좀 오래되셨다고 하시거든요. 매수 가격 6,000원에 비중 20%, 투자 의견 어떨지 먼저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되신 게 한 1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우선 얘기를 드리자면 투자 의견은 보유 관점 잡아드리는데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온다고 하면은 절반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5,000원 부근으로 잡아드리고요. 만약에 이 가격대에서 6,000원 사이 이 구간대에서는 절반을 이제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좋으신 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남북경협 주격 성격을 띠면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남북경협 관련한 북미 관련한 이슈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조정 구간을 거치고 박스권 하단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상승 흐름을 나타내었던 게 지금 상황에서는 2차전지 관련한 본업이 부각을 받았다. 테슬라 급등에 따라서 2차전지 사업 부분이 다시금 회자가 되고 이 부분에 맞춰서 테마 주격 성격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2차전지 관련한 섹터 자체가 이제 테슬라가 조정 흐름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만큼 탄력적이지 않고 오히려 변동성이 계속 심화될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인 지금 자리에서 5,000원 이상 가격에서는 절반 매도해 주시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올라왔을 때는 보유 관점 유지해 주신 다음에 절반 물량은 유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ST의 흐름이 예전만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5,000원 이상에서는 이제 비중을 축소해가는 의견이 좋고 비중 반은 이제 조금 더 보시면서 수익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5,000원 이상에서부터 대응을 잘해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저에게 바로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에는 파워로직스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매수 단가를 보니까 매수 가격이 11,700원에 비중 30%입니다. 아마도 지난해 6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로 참 조정이 길게 나왔습니다. 올해 보니까 이 11,000원대 갈까 말까 하는데 참 안 가거든요. 김민재 전문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종목은 일단 관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홀딩 관점 말씀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사실 제가 방송에서 최근에 추천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전지에도 묶일 수도 있지만 이 카메라 모듈 쪽에서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도 역시 카메라 쪽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지금 주가 상태, 주가 위치를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내려왔을 때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 보면서 말씀드린 이 11,000원대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개파라고 하면서 잠깐 내려갔던 시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때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잠깐 주가가 내려왔다가 지금 바로 회복해주는 모습이고 박스권은 돌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하시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제가 AS를 통해서 꾸준히 올려드릴 거지만 14,000원 이상 갈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카메라 모듈 둘 다 하지만 카메라 모듈 쪽에서 좀 더 매출 그리고 또는 수혜 기대감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긍정적 의견 남겨주셨으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에는 세경 하이테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32,500원에 비중이 80%입니다. 다행히 현재 수익권에 계신 상황인데요. 세경 하이테크가 보니까 지난해에 참 잘 갔습니다. 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이 종목이 참 잘 갔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파동을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 크게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지 궁금한 상황이네요. 최병지 전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목표가를 잡아드리면은 그 자리에서는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투자 의견은 보유 관점 잡아드리고요.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게 박스권 상단에서 어느 정도 상승한 자리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오늘 장중에 좀 변동성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상방 압력이 높게 작용하면서 마무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폰 관련한 이슈도 있고 5G 관련한 부분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필름이나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를 본다고 하면은 실적 기대감이 올해 지금 초반이지만 4월 달에서 6월 달까지 간다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비중이 좀 높으시기 때문에 37,000원 목표가에서는 절반 정도는 이제 우선 수익절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가격대에는 4만 원 부근이나 그 이상 가격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일단 수익 보고 계시니까요. 또 챙겨야 나의 수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37,000원 부근에서는 좀 챙겨 가시고요. 나머지 물량으로 뭐 폴더블폰, 5G 이런 모멘텀이 많다고 하니까 이 이슈 바라보시면서 뭐 4만 원대까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요. 에코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매수 가격 44,150원에 5% 보유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이분의 고민은 이 추가 매수를 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고점이라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있으신 것 같은데 에코프로에 대해서 여기가 고점인지 어떤 상황인지 이런 기술적인 분석도 잘 부탁드립니다. 최병진 전문가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관련해서 예전에 대장주격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에코프로 하면은 떠오르는 게 최근에 급등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이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에 1조 7천억 원 정도의 투자권과 공급 계약권을 형성을 하면서 단기간에 급등 모습도 나타냈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합자사를 설립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수요에 대한 시장 확보 그리고 공급 물량을 생산 캐파를 늘리기 위한 작업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최대 주주이자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전체적인 큰 범주 안에서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공장이 가동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이제 보유 관점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어떻게 보면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은 안전하게 25,000원 부근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주시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가 완료된 뒤에 목표가로는 32,0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챙겨봤습니다. 다음에는 퓨롭틱스 풀어볼 건데요. 매수 가격 12,75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분은 아무래도 궁금증이 최근에 52주 신고가 기록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을지 힘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김민재 전문가께서 소개해 주신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 잘 가고는 있는데 상승 여력 어떻습니까?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홀딩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 2차 전지 쪽 관련된 산업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OLED 쪽에서도 같이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련된 이 레이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OLED와 2차 전지 관련돼서 모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최근에 그러니까 2020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업종에서 모두 지금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일시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 목표가까지 한참 남았다라는 관점이 유효합니다.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여전히 좀 견조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주춤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계속 갈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제가 이 종목 추천드렸을 당시에도 목표가 15,6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15,600원 닿았을 때 비중 절반 정도만 매도하시고 나머지 절반은 오히려 좀 갖고 갈 만하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약간 주춤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홀딩하여서 최소 15,600원에까지는 끌고 가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옵틱스 최소 15,600원까지는 끌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김민재 전문가께서 올해 주목해볼 만한 업종인 2차 전지나 OLED 둘 다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필옵틱스 긍정적 의견 남겨주셨으니까요. 흐름 잘 지켜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보너스 상담 고민 종목 먼저 풀어봤습니다. 전문가 두 분의 투자 의견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틸각, 팔각 진행의 김재인입니다. 저희 전문가들 하루에 추천 종목 2종목씩 주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S 도와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최병린 전문가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한올 바이오파마, 어보우 반도체, 키스트, 알테오젠 들어와 있는데요. 최병린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지금 잠깐 상승을 보이고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로 내려온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저번에 임상 실패 논란으로 하한가 터치가 됐는데 그 이유를 저가 매수 기회를 보고 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게 통했습니다. 수익률 10% 주셨는데 그럼 앞으로 어떤 각인가요? 지금은 다시 한번 매수할 각이고 다시 매수가? 버틸 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자체가 제가 단기적으로 급락 모습이 나왔을 때 하방 단타식으로 해서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내외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작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뭐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유효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에 다시금 재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이 오히려 이제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황 자체도 어느 정도 제 박스권 흐름을 나타내면서 박스권에서 지금 매집 구간을 형성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리대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기술적 지표들이 어느 정도 내려와 준다고 하면은 조금 더 내려와 준다고 하면 충분히 추세가 반전되면서 올해 3월 말 정도에 또 제약바주들이 급등을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서 또 한 번 상승 흐름 오히려 과거 10% 상승보다 더 큰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에 대해서 상승 기대감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임상 3상뿐만 아니라 임상 2상에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임상 3상에 대한 뭐 성공 기대감이 있는 건가요? 네, 임상 3상 기대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이제 한 가지 신약이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신약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병용 요법도 있고 다양하게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분야로 좀 뻗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신약이 아니라 여러 가지 큰 범주 안에서 봤을 때 이 기업의 핵심 파이프 라인은 좋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봤을 때에도 크게 봤을 때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아래 가격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히려 어느 정도 쌍바닥 구간을 넘어서서 추세 전환된다고 하면은 과거의 고점도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사료가 되고요. 다만 이제 지금 자리대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만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도 괜찮고 해서 지금 투자 가능한데요. 소액으로만 추천 주셨습니다. 이렇게 AS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보도록 할게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은요. 서진 시스템, 일진 머티리얼즈, KMW, 명성 TNS 머큐리, 5G 종목이 많이 보여요. 오늘 김민재 전문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은 명성 TN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성 TNS 오늘 급락 특집인가요? 사실 그 매수 타이밍은 좋았어요. 수익률을 77% 주셨는데 그 이후로 또 급락이 2번이나 나왔거든요. 혹시 못 파신 분들을 위해서 좀 AS 좀 도와주세요. 네, 일단 이 종목을 제가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 AS 차원입니다. 네. 제가 애초에 이 종목은 목표가를 26,000원으로 제시를 항상 드렸었고요. 목표가까지 도달한 뒤로,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표가는 저 종목 추천 당시부터 26,000원까지 가면 굉장히 좀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6,000원에서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 듯하더니 결국은 이게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다시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지금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평균 단가를 낮추자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신규 매수도 괜찮다라는 관점이긴 한데 뭐 이렇게 많이 낙폭이 나온 종목은 접근하지 마시고요. 지금 물려있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에서 그러니까 지금 13,700원 제가 보고 있던 목표가는 26,000원이었었고 이 종목이 만약 13,700원까지 내려와 준다면 비중을 확대해야 될 가격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은 없을 거다라는 관점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어떤 악재가 있어서 내려온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급등 뒤에 급락을 주면서 좀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13,700원 라인에서 지지받는 모습 나온다면 물려 계신 분들은 비중 확대하셔서 평균 단가 낮추시면 아마 다시 제법 꽤 큰 상승이 나올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매수도 괜찮고요.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자, 최종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최병진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 버텨보자. 3월 초 중반부터 반등 기대 모아갈 자리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 버텨보자 명성 TNS 여기까지 험하게 내려왔지만 보유 가치 유효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까 8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급등주 전략을 챙겨 볼 건데요.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렇게 빠른 테마의 수단이 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매일 바뀌는 날씨처럼 테마의 장세도 바뀌는 것 같은데 최병진 전문가, 이럴 땐 우리가 어떻게 박자를 맞춰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같은 때에는 확실한 테마가 없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구난방인 장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맞춰서 봤을 때 오히려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약간 중기 지속 가능한 테마 이외에 또 한편으로 생각할 점은 한 가지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완충이 가능하고 한 가지가 부각을 받는다면 급등 모습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지금 준비한 종목은 한창이라는 종목입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남북경협주 관련해가지고 금강산 관광 관련한 부분이 이슈화되면서 대장주격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인데요. 한편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종목이 남북경협주 관련한 이슈도 있지만 그 부분에 맞춰서 봤을 때는 총선 전에 남과 북의 이제 관계 개선 및 금강산 관광 개별 관광 추진 가능성에 따라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정치 테마주를 안 갖고 온다고 했지만 현재 있는 이제 검찰총장님 관련한 부분, 그 부분도 엮여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정치 테마주들 강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등장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조정을 받은 부분은 오히려 역힐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총선이 아직 앞두고 있고 총선 관련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다시 기술적 반등과 추가적으로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매수 단가 같은 경우에는 이길 시초가에서 이제 천천히 모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릿대 자체가 어느 정도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 확보이 되면서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부분, 이에 따라서 시세 분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로는 안전하게 3,300원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2,700원 부근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중대만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완충제 역할을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남북 경협 모멘텀이에요. 사실 남북 경협 모멘텀 하면 저는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이 정상회담 원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죠. 11월 대선 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우려감을 키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북 경협 모멘텀 괜찮다고 보십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북미 간의 관계가 좀 틀어질 수는 있지만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여당에서는 어떻게든 좀 강하게 밀고 나가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경협주 색채 종목들 그중에서도 금강산 강강하며 한창이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주이면서도 정치 테마 주격 격포제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총선 전에 만약에 금강산 강강 관련해서 이슈가 뜬다고 하면은 가뿐하게 또 고수익도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대응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이 총선 이벤트를 앞두고서 이 한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지고 가면서 또 다른 이런 모멘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창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다음에는 김민재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 챙겨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이 시간 이 기회의 장이다. 여러분들이 빨리 좋은 종목들을 매수해야 할 타이밍이 지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회를 빠르게 챙겨보려면 뭘 신경 써야 될까요? 일단 뭐 종목을 여쭤보시는 걸까요? 네. 일단 종목명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모텍이라는 종목을 제가 사실 갖고 왔습니다. 뭐 단기전에 급등 나올 종목은 사실 아니고요. 지금 아까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테마성 급등중보다 우량주를 지금 잘 매수해 놓으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종목 관련해서 간단하게 목표가, 손절가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일단 33,500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가 대비해서 10% 수익 구간으로 잡아드릴 뿐이지 여기보다 항상 더 높이 올라갈 종목만 가지고 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10% 구간 33,500원이고요.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홀딩 관점이고 보유하셔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하단으로는 26,500원입니다. 여기까지 뭐 내려올 가능성은 뭐 없다라고 보고 있지만 여기까지 내려와 준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아모텍이라는 종목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안테나 쪽에서 지금 최근에 매출이 굉장히 좀 회복이 빠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이제 4분기부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2020년 올해부터는 이제 MLCC와 이 5G가 같이 연관이 되면서 이 아모텍이라는 종목이 굉장히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지금 최근에 제가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을 또 최근에 갖고 왔습니다. MLCC를 지금 이제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버티각 팔각에서 제가 리스트를 보시면 거의 5G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제 다음 시장 주도주는 이 사막 콘덴서 같은 이 MLCC 관련주 아니면 5G 쪽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은 수익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LCC 또는 5G 관련해서 모멘텀을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민재 전문가의 급등주 전략 아모텍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급등주 하면은 뭐 바른손, ENA 같이 요즘 기생충과 관련한 종목들이 연일 강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보다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면서 결국 수익을 키워가는 전략이 더 좋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기회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동안 계속 시장을 억눌렀던, 세계 증시를 억눌렀었던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사실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서명이 완료가 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사실 홍콩 인권법이 통과가 됐을 때 중국에서 뭐 강하게 반발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돼지열병 이슈 때문에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 일단 반발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번졌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싸우게 됐을 때 거의 내부부터 무너질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은 아예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써 이제 중장기적인 악재가 해소가 됐고, 국내 같은 한국 증시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만 좀 제가 짚어드릴게요.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역사를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월 18일 제가 동그랗게 체크를 해드린 부분이 이 11월 18일이었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MSCI의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지소미아 해지에 따른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이때에도 지금 이 하락은 정상적인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내려갔을 때 우량주를 더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후에 정확하게 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또 동그란
동그라미를 채워준 부분이 바로 1월달 초반인데요. 이 구간에서도 이제 미국과 이란이 뭐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내려왔지만 제가 이때에도 지금 올해 시장 같은 경우에 기회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려올 때마다 우량주를 사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또 역시 상승이 나왔고 지금 최근에 제가 22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구간이 과거에 고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두들겨 맞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시기에 맞춰서 코로나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내려왔고 지금 하단 추세선에서 이 부분에서 약간 이탈하고 내려왔었는데 여기가 이탈된다면 상승 추세를 좀 이탈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비중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 시기가 맞지만 이 2월 3일 날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오히려 악재가 해소됐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는 관점이 나온 뒤로 지금 증시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2250포인트에 딱 도달하니까 다시 오늘 좀 어느 정도 좀 멈춰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250포인트만 돌파가 되면 한국 증시는 정말 좀 날아갈 것이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강하게 좀 좋게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2250포인트가 돌파가 되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가 2250선을 돌파해내서 정말 상승장이 나올 수 있을지도 기대감이 커지고요. 그 와중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흐름을 맞춰가면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포에 매수하라. 이거 좀 괜찮은 전략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와 함께 좋은 종목을 선별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두 분의 급등주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